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외부 환경 안에 산업, 산업 안에 기업, 기업에서 경영관리, 사업, 재무에서 이 사업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는데요. 그러한 중에서 지금 그 사업의 그 규모를 결정하는 사업 규모 요인, 바로 구조 요인을 한번 봤고, 이제는 사업 전망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를 반영해서 전망을 할지라는 부분들을 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외부 그다음에 산업 요인이 그 해당 기업의 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걸로 해서 이제 하나의 추정을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비슷한 논리들은 많이 쓰여요. 그 실제 그 기업을 전망을 할 때는 이런 비슷한 논리가 이제 기업 분석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자, 외부 환경 산업에 그 파악을 할 때는 전후방을 같이 파악을 해요. 후방 쪽, 그 전방 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 경제에 따라서 그 신차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요인이 있다면 그걸 다 감안하는 경우도 있겠죠. 신차 판매량이 있으면 그 안에서 전기차 비율에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과거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량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그 판매량에 따라서 뭐가 그 결정이 되냐면 바로 여기 2차 전지 판매량이 결정이 됩니다. 전기차 판매량, 전기차당 2차 전지 들어가는 양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 산업 전반의 판매량이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각사의 시장 점유율들이 있을 거고, 그러한 시장 점유율들이 반영이 되면 해당 기업의 매출액을 잡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방 산업, 후방 산업을 다 보는데 여기에 또 조심해서 봐야 될 게 그겁니다. 여기서 지금 전방 산업인 자동차가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을 받죠. 그거 말고도 이 2차 전지의 생산량을 좌우하는 것들은 바로 리튬의 생산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말고도 이제 NCMA다 그러면 니켈, 코발트, 그 망간, 그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것들의 요소들의 한계 요인들도 같이 살펴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 생산량이 이렇게 추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판매량을 그 생산량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같이 걸어서 2차 전지의 산업 전반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생산량에 따라서 점유율에 따라서 이제 판매량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 따라서 이제 차량의 그 판매에 따른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매출액은 현재 주어진 설비 안에서 캐파가 있지 않습니까? 설비 용량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면 그게 불가능한 액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러면 캐펙스,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을 깔게 돼서 캐펙스의 영향을 또 받는 거죠. 즉 세계 경제, 신차, 리튬이 외부 요인이었다면 매출액, 점유율에 따른 매출액, 그 다음에 생산 설비의 용량 같은 것들, 캐펙스 같은 경우가 내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고려되느냐? 아닙니다. 캐펙스를 투자했다 하면 여기 돈이 들어갔죠. 돈에 있어서 들어가는 것들을 영업에서 번 돈에서 집어넣을 거고, 투자에 필요한 돈이 있는데 모자라면 그 차입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설비 투자라는 거를 계획을 잡아 넣는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 보시면 세계 경제 판매량에서 맥스 전기차 비율이 생길 거고, 그러면 상한을 결정하는 거죠. 전기차에 따라서 전지 판매량이 맥스가 결정이 될 거고, 그 안에서 매출액의 맥스가 결정이 되고,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캐펙스의 시기가 딱딱딱 잡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무 조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에비타 규모가 도출이 되고, 에비타 규모가 도출이 됐다면 경상 투자를 빼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도출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논리적인 흐름만을 잡기 위해서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잡았는데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런 그 세부 요인들을 감안해서 그 반영해서 보는데, 주로 보고자 하는 바는 미래를 전망한다는 게 미래를 맞춰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전망 5년치의 자료가 나와서 여기다 입력을 했어요. 그거 하면 세계 경제 전망 자료가 맞습니까? 맞는 경우가 별로 없죠. 방향성만 맞춰도 대단히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상한과 하한의 제약 조건을 걸어서 봤을 때 이게 가용하냐, 가용하지 않다면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비 투자를 한다라면 투자 재원에 해당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 차입 구조가 가용한 구조냐. 뭐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를 하고 나면 영업이익에서 번 돈 갖고 이자 비용을 못 낸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는 거고, 이러한 추정을 할 때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비율이다 그러면 처음보다는 점차 전기차 비율이 높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 성장률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추정을 할 때는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수준 5년 정도라면 뭐 고성장을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대로 두는데, 안 그렇다면 여기 성장률이 꺾이는 추세 같은 것들을 반영해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것들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용한 데이터를 이제 채워 나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과거 실적을 반영해서 보수적인 추정을 집어넣게 되죠. 없는 자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들어서 넣어봐야죠. 그래서 이런 그 추정의 그 논리를 점검하기 위한 그 제약 조건들을 집어넣어서 만들 때는 너무 복잡한 것들은 이제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그 큰 흐름을 잡아내는 것 쪽에 영향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한과 상한을 잡아내는데 그 초점을 두고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업체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2차대 전지 매출액을 보니까 지금 캐파가 조만간 뭐 몇 년 후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추가 투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라는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년도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뭐 내년은 얼마, 내후년 얼마, 이제 이런 것들에 거기에 따른 투자 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재무 모형을 돌려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이러한 재무 추정을 하는 목적은 값을 맞춰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러한 그 상황 하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재무 해당 내부 기업의 대응이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탑다운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요. 바텀업으로 본다면 과거에 시장 점유율 추이에서 전기차도 세부 유형으로 보면 뭐 SUV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세단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기 트럭을 감안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추이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흐름들을 점검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 이상은 될 것 같다라는 하한을 잡아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량 캐파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상한을 초월할 때는 이렇게 설비 투자를 집어넣어서 재무적인 영향까지를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기업 정도라면 적어도 뭐 2년 후에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면 이 회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아니면 2년 후에 투자돼야 될 내용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리튬 생산량으로 봤을 때 별다른 확보 방안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겠다. 뭐 이런 것들의 그 제약 조건들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기 확신을 위한 그 하한과 상한을 파악해 보는 논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은 이 전자공시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 개요가 있고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이런 그 흐름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가격 변동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미래를 얘기해 주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원재료나 생산 설비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포 소자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그 BAS, 바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배터리 어셈블리 시스템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매출 수주 현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매출이 수출과 매출이 있다라면 그 매출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 계약을 맺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주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런 그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함께 IR 자료를 통해서 향후 이런 그 사업 전망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사업 전망 IR 자료 안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망을 2023년도에 어떻게 될 것 같다,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추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구두로 이렇게 중점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확장 계획 이런 그 설비 투자 계획들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반영을 하는 거죠. 각 지역 시장별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하고 맞는지 이렇게 했을 때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 협회 같은 데서 이런 여기 보시면 저기 조사 통계 자료라든가 자동차 통계 DB라든가 이런 그 내용들,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전망 같은 자료들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공개된 자료에는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서 이런 발표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 그럼 그런 자료들을 100% 믿느냐? 아니죠. 경제 전망 아무리 잘해도 안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100% 맞는다라고 우리가 장담하겠습니까? 하지만 보수적인 그 흐름을 반영해서 해봤을 때, 그다음에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하한을 설정해 보면 그거 하한 이상만 나오면 해당 기업의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반영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논리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개략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질적인 분석 과정이지, 외견상은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수치 계량적인 분석 자료가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러한 그 제약 조건 하에서의 이 회사의 미래 모습을 숫자로 그려보는 그냥 그 시나리오 작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은 되겠다 싶은 부분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요거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값을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툴에 불과하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작성해 보는 과정에서 내가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이라는 부분이 그 금과 억조가 아니다. 그다음에 내 자신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위해서 하한과 상한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어느 범위 안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우량 대기업에 수출 안 하는 기업이 없죠. 그다음에 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관계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안 받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 기업에서 추정을 하는데 금리, 주가, 환율에 대한 정확한 전망치가 필요해요. 그거 아무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정의 결과치는 미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하한과 상한을 돌파하는지,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게 논리적인 그 타당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지 값을 맞추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훈련이 되면 사실은 이런 수치를 안 만들어 보더라도 이렇게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요거는 상한을 넘는다,
하한을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